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아니면 거대한 투기장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삼성전자가 멈춰서게 생겼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자식들 키워낸 우리 오중칠공 어르신들, 그리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삼성전자 주식 사모으신 개미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십니까? 반도체 초격차를 외치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영웅 이재용 회장이 무려 9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헌신하며 회사를 지탱해 왔는데 돌아온 건 귀족 노조의 파업 협박뿐입니다. 작년 한 해 반도체 적자만 무려 15조 원을 달했는데 노조는 재배만 불리겠다고 공장을 멈추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 더 달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72,300원? 아니, 주가가 7만 원 밑으로 꼬꾸라지면 우리 어르신들 노후 자금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늘 이 기가 막힌 실체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뿌리째 뽑힌다는 사실을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넘기며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배부른 귀족 노조들이 그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나라를 망치려는 저 악당들을 향해 댓글로 시원하게 욕 한마디씩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분노가 모여야 저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먼저 던져볼까요?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사가 적자가 나든 말든 연봉의 수십 %를 성과급으로 보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가게가 망해가는데 종업원이 와서 보너스 안 주면 가게 문 닫겠다고 협박하는 꼴이에요. 알게 되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치며 분노하실 겁니다. 실제로 며칠 전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시커먼 조끼를 입은 노조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나타나서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이라는 팻말을 흔들며 고함을 칩니다. 그 옆을 지나는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굳어있고 먼발치서 이를 지켜보는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가슴을 졸입니다. 공장이 1분만 멈춰도 수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와 우리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멈추면 삼성도 멈춘다 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노동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면 인질극입니까? 결국 영이 더는 못 참았어요. 지난 2026년 5월 12일 이재용 회장은 경영진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원칙 없는 타협은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대화와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노조의 억지 요구를 들어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 경제를 위해 칼을 뽑아든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2026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중에 벌어지는 파업은 국가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다 라고 실명을 걸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노조를 향해 그만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사가 칼을 빼고 정부까지 나섰다는 건 지금 상황이 그만큼 절벽 끝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단순히 파업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인질로 잡은 반역적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GDP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합니다. 수출 비중은 또 어떻습니까? 2024년 관세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18%를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 기업에 국가 운명이 걸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조는 그 운명줄을 꽉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살골을 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기장에 불을 지르는 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기둥 하나가 썩으면 고치면 되지만 집 전체를 떠받치는 대들보를
노조가 톱으로 썰고 있는 거예요. 대대보 무너지면 집안에 있는 우리 자식들, 손주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조 간부라는 사람은 회사가 망해도 우리 권리는 찾아야겠다라고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한 협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공정입니다. 단 1초만 전기가 끊겨도 웨이퍼 수만 장을 갖다 버려야 해요. 그런데 노조는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파업을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을 하는 대만 TSMC나 일본의 반도체 연합군이 보면 박수 칠 일입니다. 적군이 박수 칠 일을 우리 내부에서 벌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바로 노조가 요구하는 돈의 정체입니다.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1억 2천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더 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임금을 5.1% 더 올리고 성과급 산정 기준을 바꿔서 더 많이 가져가겠답니다. 3단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시는 자영업자 어르신들. 한 달에 200만 원 주기도 힘듭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청년들. 연봉 3천만 원 받으면서도 군소리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들이 돈 더 안 주면 공장 멈추겠다고 떼를 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우리가 1조 원 가지고 얼마나 피말리는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삼성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을 다 들어주려면 조 단위의 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돈이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70%가 이들의 파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떼쟁이가 된 겁니다. 영무민 이 회장 입장에서 보세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회장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7단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 부분이 이번 사태의 가장 추악한 핵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기생충 같은 심보.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의 정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2023년 기억하시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무려 15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냈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공장은 감산에 들어갔어요.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570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IMF 때 근무오기 운동하고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임금 봉결하고 회사 살리자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라는 사람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적자가 났어도 우리는 성과급을 받아야겠다 라고 우겼습니다. 적자 낸 부서가 흑자 낸 부서랑 똑같이 보너스를 받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 거예요.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챙기겠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회사예요? 도둑놈 소굴이지. 내부에서도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흑자 낸 부서 직원들이 왜 적자 낸 부서까지 우리랑 똑같이 가져가냐 라고 항의합니다. 같은 직원들끼리도 이건 부당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반면 우리 옆나라 일본의 도요타를 보세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노조가 먼저 나서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도요타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휩쓸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이고 이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웅 이재용 회장은 어떻습니까? 9년째 무월급입니다. 9년이요. 월급 한 푼 안 받으면서도 자기 사재를 털어 사회에 기부하고 협력업체들을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천억 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내놨어요.
자기 돈까지 내면서 사회 공헌을 하고 직원을 챙기는 영웅에게 노조는 배신의 의미로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9년을 참았어요. 9년. 근데 이번엔 정말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뺀 겁니다. 이건 회장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악당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재용 회장이 빼든 도구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첫 번째 칼날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삼성전자는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해 단 1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은 파업해도 뒷수습하면서 어느 정도 보전해주던 관행을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두 번째 칼날은 더 매서웠습니다. 불법 파업 징후가 보이면 즉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의 업무 방해 혐의를 낱낱이 조사해서 고소고발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당들 입장에서 이제는 손발이 묶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타는 세 번째였습니다. 미래 성과급은 실적의 근거에서만 지급한다는 정관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떼쓴다고 주는 건 이제 끝났다는 선포입니다. 이 세 자루의 칼이 동시에 들어가니 잘 나가던 노조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러다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분열이 일어났고 여론도 완전히 등 돌렸습니다.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순한 영웅이 한 방에 판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5070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하나에 연결된 고용사슬을 보세요. 직접 고용만 12만 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하면 300만 명의 생계가 이 회사 하나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식들 중에 삼성이나 그 협력사 다니는 사람 1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만약 삼성이 노조 등살에 못 이겨서 한국에서 사업 못 해먹겠다 하고 공장을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똑똑히 봤잖아요. 2016년 한진 해운 사태 기억하시죠? 세계 7위 해운사가 무너지니까 부산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명이 실직하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한 회사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옆 나라 중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십조를 퍼붓고 있어요. 5년 뒤면 우리 턱 밑까지 쫓아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느라 멈춰있는 동안 중국은 우리 시장을 다 뺏어갈 겁니다. 우리 손주들이 외국 가서 일자리 구걸해야 하는 시대가 오면 어쩌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5070이 살아온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 손주들이 물려받을 대한민국이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결단은 그래서 더 위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삼성 공장이 멈추면 왜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흔들리는지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이번 사태는 국가 경제 안보를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둘째, 귀족노조의 탐욕이 상식을 벗어나 우리 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위기일 때 오히려 제 배만 불리겠다는 도덕적 파산 상태입니다. 영웅인 이 회장 입장에서는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5070 어르신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뉴스에서 노조 말만 듣지 마시고 이 실체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둘째,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셋째, 다음 위기 때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 꼭
남겨주십시오. 그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 잊지 않으셨죠? 이 나라 망치려는 저 악당들에게 시원하게 욕 한마디. 아직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꼭 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동산 카르텔의 실체 혹은 국민연금 고갈의 진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낱낱이 파헤쳐 오겠습니다.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웅이 빼든 도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오영치공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